안녕하세요. 저는 무이의 홍윤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학교 접근성 조사하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저희 무이는요, 장애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조직이에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휠체어 탄 여자아이가 하나 있죠? 제 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아이가 학교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겪는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친구를 봤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못 봤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 조사를 하면서 휠체어 탄 학생들의 어려움을 한번 공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휠체어 탄 학생들은 저희 딸에 의하면 학교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올라갈 때 주변 사립학교들에 일일이 전화했어요. 사립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부실한 곳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결국 장애인 화장실과 엘리베이터가 있는 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수능을 보려고 하니까 저희 아이가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그런 학교로 배치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청으로 직접 전화를 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내가 만약에 수능 시험을 보는데 들어갈 수 없는 굉장히 좁은 화장실 이런 곳이 있는 고사장에서 내가 시험을 쳐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아이가 겪었던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에 급식실과 장애인 화장실 이 사이가 너무 멀어서 3년 내내 밥 먹는 걸 거의 포기하고, 왜냐하면 장애인 화장실만 가기에도 너무 시간이 빠듯하니까 밥을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저희 아이만 느끼는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다른 비장애 학생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지 않는 학생들도 이 문제에 굉장히 공감을 해줬어요.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2022년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고등학생들이 모든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필요해요. 모든 학교에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해줬던 그런 사진이에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말을 하면서 이 캠페인을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농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엘리베이터 없어서 어떤 특별실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농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친다든지 아니면 뭔가 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친다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되는 그런 학생들, 친구들이 어쩌면 있었을 수도,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의 그런 사례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모든 학교 엘리베이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무이는 모두의 학교 바이 모두의 1층이라는 캠페인을 하려고 해요. 저희 무이가 하고 있는 캠페인이 모두의 1층이고, 그 모두의 1층 앞에 모든 사람이, 모든 학생이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학교를 잘 이용하고 다닐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런 캠페인 이름을 지어봤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험을 보는데 화장실을 마음대로 못 가는 그런 학교가 내가 치르는 수능 고사장이 될 수 있다든지, 점심시간에 급식실과 화장실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든지 상상을 해보면 그러면 이 캠페인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조금 더 나에게 적용해서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 내가 휠체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 학교는 과연 편하게 다닐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휠체어가 가려면 지금 1번과 2번의 길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대답해 볼까요? 네, 정답이에요. 1번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혹시 1번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거기서 이야기하셨나요? 네, 이름은 바로 경사로라고 해요.
굉장히 쉬운 우리말인 것 같은데 얼른 떠올리려면 떠오르지가 않는 그런 단어죠. 경사가 진 길을 경사로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이런 경사로와 같은 것들을 장애 편의 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이라는 뜻이죠. 학교에는 장애 편의 시설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공간이 턱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턱이 없는 그런 공간들. 또 아까 얘기했던 경사로 같은 것들 이제 주로 건물 입구에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많이 써보지 않았지만 넓은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요. 이런 게 학교에 있는 특히 휠체어 이용자들 또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학교에 이런 시설들이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실제로 편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네, 그러면은 어떤 정보를 모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학교 이름과 주소 필요하겠죠? 그리고 특수반이 있는지도 표기해 주세요. 특수반이라 함은 장애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곳이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어떤 건물에 있는지도 표기해 주세요. 모든 건물에 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운영 규칙도 알아봐 주세요. 주로 특수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과에서도 이 정보를 알고 계실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누구나 탈 수 있기도 하고 장애 학생이나 교사 이렇게 제한된 사람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들도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에는 사진을 찍을 거예요.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 각각 하나씩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남녀 두 군데 다 조사를 해주세요. 특별실 중 휠체어로 못 가는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실이라 함은 음악실, 미술실, 강당, 체육관 등등이 있는 거죠. 주로 이동해서 수업을 하는 곳들, 그러한 특별한 그 수업을 하는 곳들 중에서 휠체어로 갈 수 없는 곳을 표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동 시간을 측정을 할 건데 이동 시간은 다 측정하지 않을 거예요. 교실 문 앞에서 장애인 화장실 문 앞, 그리고 급식실 문 앞, 이렇게 그 이동 시간을 측정을 해볼 거예요. 그걸 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죠.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급식실과 그 다음에 화장실을 점심시간에 한꺼번에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대부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측정을 하면 좋을 거예요. 어떤 교실을 기준점으로 삼을지는 뒤에서 말해줄게요. 자, 휠체어 접근성과 관련이 있는 학교 담당자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특수교사 선생님이 있고요. 시설과 선생님이 있어요. 학교 시설을 고치거나 아니면 새로 짓는 것에 관련이 있는 선생님들이죠. 이분들과 인터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특수교사 선생님과 인터뷰해야 될 질문들은 여기 이렇게 적어놨고요. 시설과 선생님과 인터뷰를 해야 될 질문들도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학교에서 휠체어로 갈 때 좀 편안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새로 규칙을 만들거나 아니면 규칙을 바꿔야 될 게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설과 선생님과 인터뷰를 해봐요 라는 부분에 학교 내에 장애인 화장실 이용자를 고려한 관리 규정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실제로 장애인 화장실을 보면은 장애인 화장실에 예를 들어서 청소도구가 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휠체어로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면 장애인 화장실 이용자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화장실에는 청소도구를 놓지 않는다. 이런 규칙을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어떤 규칙이 있으면 좋을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인터뷰들은 예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니면서 특히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칙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들도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이 필요하겠죠? 2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다니도록 할 거예요. 휠체어 이용 학생과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 동행하는 학생 2인 1조로, 이 조가 제일 중요하죠. 화장실을 조사해야 되니까 가급적 같은 성별의 학생들로 2인 1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조 한 조, 그 다음에 걸어가는 조 한 조, 이렇게 두 조를 만들어서 둘 간의 소요 시간을 비교를 할 거예요. 출발점 교실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출발점 교실은 첫째, 휠체어 목발을 이용하는 학생이 실제로 있으면 그 학생이 있는 교실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2학년 5반이다 라고 하면은 2학년 5반에서 시작하면 돼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특수 선생님께 조언을 받아도 좋아요. 장애인 화장실에서 가장 가까운 교실을 택하거나, 휠체어 이용을 했던 학생이 실제로 이용을 했거나, 나중에 만약에 이런 학생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교실을 쓰면 좋을까요? 라고 선생님께 물어봐서 그 교실을 기준 교실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물이 필요해요. 대부분 학교에 수동 휠체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동 휠체어, 그리고 줄자 3m짜리, 줄자를 뽑은 다음에 정지 기능이 있는 그런 줄자가 있어요. 별로 비싸지 않아요. 이 줄자를 준비를 할 예정이에요. 네, 준비할 때 기준 교실에서 가장 먼 특별실을 미리 확인을 하고 헤매지 않도록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주세요. 중간에 헤매는 시간이 발생하면 제대로 비교를 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동 시간을 측정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동 시간은 두 군데에서 잴 거예요. 하나는 교실과 화장실, 급식실, 그리고 교실과 화장실 가장 먼 특별실, 이 두 군데의 이동 시간을 잴 거예요. 한 조는 휠체어로, 다른 한 조는 그냥 걸어서 그렇게 이동을 하고 서로 시간을 나중에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측정을 할 때 화장실에 간다고 하더라도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은 당연히 포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화장실 이용 시간은 다 제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이용 시간은 재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교실 안에까지 들어가냐? 그렇지 않아요. 문 앞에서 문 앞까지만 재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대기 시간은 제외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이동 시간은 측정을 해주세요. 재는 사람이 잘 재야 되겠죠? 그리고 걸어가는 사람은 뛰지 마세요. 절대로 뛰면 안 되고요. 그리고 휠체어는 수동 휠체어를 이용을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 전동 휠체어 이용자 당사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시트에 이건 전동 휠체어다 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휠체어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휠체어 이용할 때 유의해야 될 그런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도 미리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 링크도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일단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휠체어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 이용을 할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잠그고 앉고 일어나기 전에도 브레이크를 잠그고 나서 일어나야 돼요. 네, 이게 그냥 앉았다 일어나면 다치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휠체어는 직접 미는 걸 원칙으로 할게요. 그런데 밀다 보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때는 친구가 뒤에서 살살 밀어주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휠체어를 밀 때 지금 사진에 보면은 바퀴가 두 개가 있죠. 회색 커다란 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까만색 작은 바퀴가 있어요. 이 작은 바퀴를 바깥쪽에 있는 건데 이걸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 회색 커다란 바퀴는 바닥에 닿는 거니까 손이 다 더러워지겠죠. 자,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할 때 또 유의를 할 게 있는데 가끔 턱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경사로를 가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경사로는 뒤에서 밀어주면 되는데 턱을 넘을 때는요. 지금 보라색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뒤에 이렇게 발로 누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반한 사람이 휠체어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그걸 뒤에서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휠체어 앞바퀴가 이렇게 들려요. 그렇게 해서 턱을 넘을 수가 있어요. 이건 몇 번 꼭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이동하시는 게 좋아요. 학교의 대부분은 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가끔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먼저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턱을 넘는다라고 할 때는 뒤에 있는 사람이 우리 턱 넘는다, 이제 앞바퀴 들 거야 라고 꼭 말해줘야 돼요. 장난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휠체어는 본인이 일단 직접 미는 것으로 할게요. 휠체어 중에 전동 휠체어, 모터가 달린 게 있고요. 수동 휠체어, 손으로 미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모터를 달고 이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동 휠체어도 쓸 수 있는 전수동 겸용 휠체어가 있어요. 그래서 겸용 휠체어를 혹시라도 휠체어 타는 학생이 실제로 사용한다면은 수동 휠체어 기능을 사용을 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타야 될 경우에는 수동 휠체어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제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면 조사지에 표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휠체어는 장애인들에게는 몸의 일부와 같아요. 장애인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휠체어를 타고 장난을 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돼요. 자, 특별실 중 휠체어로 갈 수 없는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조사지에 표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턱이 없고 평평하게 되어 있으면 갈 수가 있겠죠. 휠체어를 타고 직접 가보면 더 잘 알 수 있지만 상당수의 학교의 특별실들은 휠체어로 대부분 갈 수가 있어요. 턱도 1, 2cm 정도 아주 작은 턱이 있으면 그건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3cm 이상의 턱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턱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하고요.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은 맨 왼쪽에 있는 특별실, 중간에 있는 특별실, 휠체어로 갈 수가 있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운동장의 경우에는 휠체어로 가기가 어렵죠.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은 아주 심한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턱이 있거나 심한 경사가 있는 곳은 가기 어렵다라고 꼭 표기를 해주세요. 자, 기준 교실과 가장 먼 특별실을 미리 파악을 해주세요. 우리 보통 10분 또는 15분이 쉬는 시간이죠. 그 쉬는 시간 동안에 휠체어로 과연 갈 수가 있을까? 이 이동 시간을 휠체어로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0분 동안 교실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특별실까지 갈 수가 있었을까요? 몇 분이나 걸렸는지 파악을 해주세요. 중간중간 경로를 이용을 할 때 휠체어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구름다리를 건너거나 바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도 표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점심시간. 자, 점심시간에 이제 내가 휠체어를 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중간에 화장실을 꼭 들러야 돼. 그렇다면은 난 과연 얼마나 걸려서 급식실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교실부터 화장실에 들렀다가 급식실을 간다고 해주시고요. 이동 시간만 순수하게 잴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로 중에서 엘리베이터 이용이나 구름다리를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표기를 꼭 해주세요. 자, 우리 그 조사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정보가 바로 장애인 화장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밥은 못 먹고 쫄쫄 굶어도 학교에서 화장실에 못 가면은 학교 다니기가 너무너무 어렵겠죠? 휠체어 이용자들은 이 장애인 화장실을 찾는 게 너무너무 일이에요. 그래서 학교의 장애인 화장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조사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학교의 장애인 화장실 정보가 사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거나 아니면은 그 학교에 시험을 보러 가거나 방문을 하러 갈 때 중요한 정보인데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휠체어에 앉은 채로 문을 혼자 닫고 열 수 있는지 벌떡 일어나면 안 됩니다. 휠체어에서 좌변기로 옮겨 앉을 수 있는지 그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는지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물을 혼자서 내릴 수 있고 손도 씻을 수 있는지 한번 휠체어로 들어가서 파악을 해주세요. 화장실 사진을 여러 개 찍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휠체어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장애인들 중에서는 손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손을 잘 쓰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화장실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은 장애인 화장실 문 형태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대부분의 학교 화장실은
폴딩 도어, 접이식 문이에요. 그래서 문 중간이 접히는 그러한 문이 장애인 화장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 종류를 써주세요. 폴딩 도어인지 드물게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여는 자동문도 있어요. 자동문인지, 그 다음에 미닫이식, 그냥 밀어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미닫이식 문인지, 또 아주 드물게 아코디언처럼 접히는, 주름치마처럼 접히는 그런 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문인지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문을 스스로 열고 닫을 수 있는지도 들어간 김에 한번 실험해 보시면 휠체어로 이런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좌변기 옆에 손잡이들이 달려 있어요. 자, 손잡이 있는 거 아셨나요? 네. 손잡이가 저렇게 U자형으로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U자형으로 나와 있죠? 저 지금 손잡이가 위로 올라가 있는데 저 손잡이를 밑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이게 접었다 펼다 할 수 있어야지만 변기로 휠체어에서 옮겨 앉기가 편해요. 내가 다리를 쓰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저 U자형 손잡이들을 올렸다가 내렸다 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벽에는 일자형 손잡이들이 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손잡이들이 일자형과 U자형이 다 있는지 아니면 하나만 있는지, 어떤 오래된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에는 일자형만 또는 T자처럼 되어 있는 고정식 손잡이들이 있어요. 그런 손잡이가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표기를 해주세요. 장애인 화장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공간 크기예요. 좀 많이 넓어야 돼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면 알 거예요. 이제 내 몸은 이렇게 위아래로 굉장히 길지만 휠체어는 좌우로 넓고 약간 네모지죠. 그러니까 이 네모진 휠체어가 돌아서 들어갔고 휠체어를 돌려서 문을 닫을 수도 있어야 하고 휠체어에서 변기로 옮겨 앉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가로와 세로를 각각 줄자로 재주세요. 네, 벽에서 벽까지 재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줄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가로 1.5m, 세로 1.5m 이상이면은 어느 정도 장애인 화장실에서 좀 공간이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해요. 자, 쓰기에 편리한지 장애인 화장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세면대가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보통 장애인 화장실 안에 세면대가 있어야 해요. 없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적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밖에 나와서 그냥 다른 화장실에 딸려 있는 세면대를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사진의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게끔 그 세면대 밑에 쪽이 휠체어로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이 지금 비어 있죠. 그런데 상당 부분의 그 화장실들의 경우에는 저 밑에 공간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휠체어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의 안에 있는 세면대가 휠체어를 탄 상태로 이용이 가능한지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 장애인 화장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청소도구 같은 것들이 혹시 놓여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중요한 사진을 촬영해 주세요. 사진 촬영에 딱히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안에 공간이 잘 보이게 찍어 주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 휠체어가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찍고 사람이 앉아 있는 사진이면 더 좋아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찍어도 좋고요. 만약에 얼굴이 나오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냥 휠체어만 놓고 찍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나오는 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은 휠체어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장애인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대강 파악할 수 있어요. 사진이 있을 때 휠체어가 안에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사진은 드라이브 링크를 저희가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 드라이브 링크에 따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조사를 다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학교 접근성 조사지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 폼으로 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대표되는 학생이나 아니면 선생님의 이메일 주소를 하나 입력을 하고요. 답장 카피, 사본을 보내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학교 접근성 조사지를 만드는데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사하고 난 다음에 휠체어를 이용한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이 서로 이동 시간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용을 했던 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급식실, 중간에 화장실을 갔다 갔는데 순수하게 이동하는 시간만 엘리베이터를 타는 시간까지 15분이 걸렸어요. 와, 그러면은 밥 먹는 시간과 화장실 시간까지 다 이용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빠듯할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걸어서 가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을 더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죠. 엘리베이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쉬는 시간 동안 이동하기에 충분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시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용한 팀이 그냥 순수하게 이동하는 시간이 특별실까지 15분이 걸렸다. 화장실 들렀다가 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학생의 경우에는 특별실을 이용을 해야 되는 시간 동안에는 화장실 가는 걸 포기를 해야 되겠죠. 또는 이제 급식실과 이제 화장실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 라고 하면은 그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 차이가 크게 난다면 혹시 우리가 규칙을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휠체어 이용자들이 엘리베이터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도록 규칙을 만들면 훨씬 더 좋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한꺼번에 이용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걸어서 다닐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휠체어를 타는 학생은 엘리베이터밖에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장애인 화장실 관리와 이용 규칙 같은 것들도 당연히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용 규칙은 혹시라도 비장애인 학생들이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것들을 가급적이면 쓰지 않게끔 한다든지 또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 도구를 놓지 않는다든지 또는 장애인 화장실에 뭔가 시설물이 불편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시설과에 건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학교에 만약에 강사나 학부모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또 학생들이 휠체어를 탄 사람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장애인 화장실 정보를 어떻게 공개를 할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뭔가 우리의 학교 접근성 가이드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특수교사 선생님과 또 시설과와 함께 공유를 하고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올 때마다 그걸 미리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휠체어 접근성과 관련이 있는 학교 담당자와 한번 인터뷰를 해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 특수교사 선생님과 아무래도 가장 큰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특수교사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신체적 장애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에서 잘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주시는 선생님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인터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설과 선생님과도 한번 인터뷰를 해보세요. 가능하다면요.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 이용자를 고려한 규정 같은 게 없다면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건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학생이나 교사들이 휠체어로 접근하는 이 접근성을 점검할 때 어떤 항목들 같은 것들이 있나? 예를 들면 저희 딸의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납작한 그 앞정 있죠? 그 앞정에 휠체어 바퀴가 앞질려서 타이어 펑크가 2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앞정을 쓰지 말자 이런 규칙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해서 어떤 안전한 안전규칙이나 이용규칙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규칙을 어딘가에 적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아준 정보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학교에서 이 접근성 규칙을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이 학교에 왔을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또 학교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나 턱 낮춤 이런 게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보통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모은 정보를 근거로 해서 우리 어떠한 특별실에 턱이 너무 높아서 휠체어를 이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턱 낮추는 거, 여기 경사로를 놓는 거, 이거 교육청에 예산을 요구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정보를 가지고 교육청에 예산을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무이는 이 정보를 통계 형태로 만들어서 모든 학교의 접근성을 향상하자라는 캠페인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만약에 화장실 정보를 오픈 가능하다고 하면은 화장실 사진 같은 경우들은 각 학교별로 오픈을 해서 이 학교에는 이런 장애인 화장실이 있으니까 여기에 시험 보러 오거나 아니면 수능을 보러 온다라고 할 때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라고 그 부가 정보를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휠체어 접근성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조사 링크라든지 사진 업로드라든지 우리 학교 접근성 규칙 예시 지금 QR들이 나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QR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선생님들과 그 접근성 조사를 해보고 재미있는 논의들도 같이 해보시고 우리 학교만의 규칙을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세요. 모두의 1층 모두의 학교 캠페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홍윤희였습니다.